다빈치 리졸브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는 컬러 페이지 중에서도요, 가장 기본적으로 영상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자, 플레이백, 그러니까 뷰어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뷰어 컨트롤은요, 타임라인에서와 똑같이 플레이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플레이가 되고요, JK, L키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J키가 누르면요, 역방향으로 플레이 되고요, K키 누르면 정지되고, L키 누르면 정방향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포워드로 플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J키나 L키를 두 번 누르면요, 두 배속으로 플레이가 되고, J키하고 L키를 동시에 누르는 것도 똑같이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다운, 위 화살표 방향키 하고요, 아래 화살표 방향키 누르면은 클립과 클립 단위를 이동하게 되고요, 넥스트 에디트 포인트 지점, 그러니까 여기 컬러 페이지에서는 클립 단위로 이동하는 거죠. 아래 썸네일 타임라인에서 넥스트 타임라인 프리뷰스 썸네일, 그러니까 다음 클립으로 이렇게 그 바로 전 클립으로 이동하는 단축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에로 같은 경우는 한 프레임씩 이렇게 한 프레임 단위씩 이렇게 볼 때가 되고요. 루프를 하시면요, 타임라인 에디트 페이지에서 루프가 홈 버튼하고 엔드 버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시 이렇게 반복하는 건데, 그 컬러 페이지에는 컬러 페이지의 특성상 루프라는 거가 한 클립 단위로 이렇게 루프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르다는 점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뷰어라는 공간이 여기 보면은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번쩍번쩍 거리는 이 가운데 공간이 뷰어 공간이에요. 여기 안에서 타임 코드가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 타임 코드하고 소스 타임 코드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옵션을 선택함에 따라서 소스라든가 시퀀스라든가 타임 코드나 프레임 단위로 프레임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언믹스 기능, 그리고 여기 보면 오디오 온오프 기능,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뷰 메뉴에 보면은 Show Current Clip with Handle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클립을 봤을 때 핸들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있고요. 그 핸들 설정을 프로젝트 세팅에서 에디팅 페이지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예제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러 페이지입니다. 자, 플레이백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예정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아이콘, 저 하단에 있는 아이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방향으로 플레이하면은 플레이 되고요. 정지 누르면 정지가 되고, 역방향으로 플레이하면 플레이가 됩니다. 여기 스크롤바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이때 플레이를 했을 때 타임 코드가 이렇게 변경이 되죠. 그래서 L키 누르면은, L키 또는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은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자, 이때 보면 여기에 초록색으로 현재 30프레임이 정상적으로 실시간으로 플레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시간으로 플레이가 되지 않으면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현재 몇 프레임이 나오는지, 뭐 15프레임, 10프레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현재 보여주게 됩니다. 자, 가운데 있는 얘는요, 타임라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디트 페이지에서 타임라인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 타임라인이 여러 개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은 컬러 페이지에서 여러 개의 타임라인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크롤바를 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자, JKL 눌러서 네, 자, JKL 눌러서 이렇게 동작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JJ 두 번 누르시면요, 퀄리파이어, 자, 그리고 Shift K 누르시면은 얘가 지금 동작을 잘 안 하는데요, 잠시만요. 네, 플레이백 컨트롤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JK 있고요. Shift L, Shift J 누르면 패스트 포워드, 패스트 리버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L키를 두 번 누르는 것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L키를 두 번 누르거나 Shift J하고 Shift L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루프하고 언루프의 단축키는요, 토글이에요. 컨트롤하고 슬래시 키입니다. 컨트롤 슬래시 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라운드가 있는데, 얘네들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루프, 언루프 있는데, 이때 타임 에디트 페이지에서 루프를 눌러놓으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갔다가 다시 루프돼서 처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루프인데, 컬러 페이지에서의 루프는요, 하나의, 아무래도 작업을 한 클립 단위로 하다 보니까 하나의 클립 단위로 이렇게 루프가 됩니다.
자, 이게 좀 차이점입니다. 자, 루프가 이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자, 한 프레임 단위씩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좌우 버튼이고요. 프리뷰스, 넥스트, 클립, 에디트 지점으로 가는 게 위아래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퍼스트 프레임하고 라스트 프레임도 간간히 많이 쓰이는데 얘는 키 프레임 같은 걸 컨트롤 할 때 좀 많이 쓰여요. 그래서 해당 클립이 있으면은 퍼스트 클립으로 갈 때는 자, 클립 단위 이렇게 있고 이거 지금 단축키가 잘 먹지 않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당 클립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타임 코드가 있는데요. 위하고 아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스의 타임 코드를 나타낸 거고요. 아래에 있는 경우는요. 아래에 있는 경우는 그 타임라인의 타임 코드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퍼스트 프레임하고 라스트 프레임 좀 단축키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퍼스트 프레임, 라스트 프레임 이렇게 바로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소스의 타임 코드를 보시면 여기 역삼각형 마크가 있는데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요. 여기 타임라인 타임 코드를 볼 건지 타임라인 타임 코드 하단하고 똑같죠. 소스 타임 코드를 볼 건지 그리고 타임라인의 프레임 현재 타임라인 프레임을 볼 건지 프레임 왜 이렇게 높냐면요 0100000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 높은 겁니다. 자, 그리고 소스의 프레임 레이트를 프레임을 볼 건지 소스 프레임 지금 321번 프레임짜리고 자, 이렇게 키코드를 볼 건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삼각 마크가 없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요 똑같이 이렇게 메뉴가 떠요. 그래서 해당 프레임 레이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타임라인에서 저희가 디졸브가 걸려있죠. 그리고 여기 타임 트랙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랙에 오시면요. 여기 트랙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비디오 2번 트랙이 보이는 거죠. 컬러 페이지에 오셔도 비디오 2번 트랙이 보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요 클립을 작업을 하고 싶으면요. 언믹스를 켜놓으시면 돼요. 언믹스 켜놓으시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디졸브도 보여주지 않고 비디오 트랙도 무시하고 해당 클립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클립만 이렇게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언믹스 상태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 온오프 기능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오디오 온오프 기능, 자, 그리고 언믹스 기능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뷰 창에 가시면요. Show Current Clip with Handle이라는 게 있어요. 핸들은 뭐냐면요.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디졸브 같은 걸 넣을 때 보시면은 얘가 만약에 에디트 페이지에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디졸브가 들어가려면요. 디졸브도 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디졸브 넣을 수 있는데 이때 만약에 제가 add 29프레임 크로스 디졸브 제가 29.97이기 때문에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초, 1초, 0.5초, 0.25초 단위로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1초짜리 디졸브를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넣으면은 얘 앞에 있는 클립은 아웃고잉 프레임은 15프레임이 더 있어야 되고요. 뒤쪽으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클립은 앞쪽으로 15프레임이 더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크로스 디졸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보고 15프레임씩 핸들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컬러 페이지에 와서 보시면요. 굳이 얘네들이 핸들이 지금 상태에서 큰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앞에 핸들 영역을 본 다음에 그 핸들 영역까지 같이 컬러 그레이딩을 해서 넘겨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크로스 디졸브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 상태에서 컬러 페이지 상태에서 핸들을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게 바로 Show Current Clip with 핸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핸들이 보이는데 이 핸들은요. 그 클립의 인아웃 포인트라든가 이 클립이 뭐 어디까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프로젝트 세팅에서 에디팅 탭에 가시면요 여기 보면은 디폴트 핸들 렌스가 24프레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영화 같은 경우는 23.976이면 1초인 거고요.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뭐 애매하죠. 그래서 저 같은 건 29.97이니까 얘를 30으로 변경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핸들이 1초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클립으로 오시면요. 지금 여기 언믹스 되어져 있으면 요 클립으로 오시면은 해당 클립으로 가시면 해당 클립의 핸들이 이렇게 앞뒤로 30프레임씩 더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Show Current Clip with 핸들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레이백 옵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여기 이렇게 타임코드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익혀두시는 게 여러가지 나중에 이렇게 유용하게 플렉서블하게 유용성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루프 단축키 같은 거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퍼스트 프레임, 라스트 프레임이라든가
그리고 프리비어스 클립, 넥스트 클립 같은 경우는 단축키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플레이백, 퓨즈, 플레이, 스타트 플레이백,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요, 얘도 간간히 많이 쓰이는데, 특히나 뭐 플레이 어라운드 커런트 클릭 같이 이런 경우는요, 이게 하나의 컬러 커렉션을 끝난 다음에 샷과 샷 사이를 분석할 때 간간히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축키 같은 것도 익혀두시면요,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시간에는 플레이백에 있는 뷰어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컬러 페이지의 컬러의 컨트롤이라든가 다른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깊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